이시안의 아이고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늘 이쪽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요.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죠. 요즘 케이블 TV는 잘 안 보는데요. 예전에 케이블 TV를 보다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넘기다가 영화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꽂히면 이걸 끝까지 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요, 채널을 넘기다가 가장 많이 채널을 고정시키는 영화로 뽑힌 것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그러니까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나온 영화거든요.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본 영화로요, 이 영화를 뽑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이 영화의 원작인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공포소설의 거장이죠. 대중스타이기도 하고요. 바로 스티븐 킹이고요. 원작의 제목은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입니다. 영화와 원작은요, 거의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영화가 조금 더 극적인 장치가 많은 것 같고요. 원작은 생각할 거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술자가 레드거든요. 이 레드는 20살 때 부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쇼생크 감옥으로 들어온 무기수입니다. 감옥 안에서요, 온갖 물건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는 감옥에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다가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앤디 듀프레인이 누군가 했더니요, 그 사람도 역시 젊은 나이에 큰 은행의 부서장에 오른 은행가이긴 했는데 바람이 난 아내와 그의 정부를 죽였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무기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앤디 듀프레인이요, 록해머라는 걸 주문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록해머를 주문했을 때는 찝찝하긴 했습니다. 뭔가 감옥에서 무기로 쓰일 것도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리타 헤이워드의 큰 포스터를 주문했을 때는 뭐 그런 건 좋아 라고 하면서 쉽게 레드는 듀프레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 후로 계속 다른 여성들의 포스터를 구해주게 되기도 하고요. 이 소설은 바로 앤디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앤디는요, 감옥 안에서 이질적인 출신과 분위기 때문에 괴롭힘도 받고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요. 하루는 지붕에 타르를 칠하는 작업을 나갔다가 간수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게 됩니다. 원래 잘 나가는 금융인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요, 같이 나온 동료들에게 맥주를 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퉁을 치고 넘어갔어요. 레드는 그 맥주를 마심으로써 자신의 집에 타르를 칠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낀 거죠. 이 일을 계기로요, 앤디는 교도소장과 교도소 간수들의 금융문제 컨설턴트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요, 다른 죄수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나저나 저 뒤에 배경이랑 정말 옷이 잘 어울리네요. 너무 특별히 신경 쓴 보람이 있긴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앤디는 혼자서 독방을 쓰는가 하면요, 일하고 있던 교도소 도서관도 나름 번창을 시킵니다. 그 사이 교도소장이 여러 명 바뀌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앤디의 무죄를 증명해 줄 만한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앤디가 누명을 쓴 사건의 범인이요, 사실은 자신이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 얘기를 또 앤디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 들은 사람이요. 앤디는 흥분해서 교도소장에게 달려가지만 하필이면 이때 교도소장이 역대 가장 악질이었어요. 교도소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증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버려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시켜야 하는 앤디를 석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수 같지 않던 그런 희망을 품었던 앤디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이때입니다. 희망이 꺾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앤디가 사라져요. 알고 보니까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를 구해달라던 때부터 27년간 조그만 록해머 손망치로요, 계속 탈출구를 파고 있었던 것이죠. 여성들의 포스터로 그 구멍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앤디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 무렵에, 그러니까 초창기에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 신분을 만들어 놓았고요, 원래 있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탈옥한 앤디는요, 그것을 찾아 떠났고요, 교도소에서 레드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말해 놓았기 때문에 가석방 허락이 떨어진 레드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이 자신이 공포가 아닌 다른 장르도 잘 쓴다면서 쓴 그런 연작 소설이죠. 4개 중 한 작품이에요. 연작이라고 내용이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내용들은 따로 존재하는데 그래도 연작이니까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작품은 그중 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 많지요. 희망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레드의 진술에 의하면 앤디는 처음부터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출신이 달라서다가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를 늘 나갈 수 있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였어요. 레드의 표현에 따르면요. 인간은 자유를 빼앗고 좁은 감방에 살도록 교육받으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앤디는요.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희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요. 어려움으로만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요. 조금 다르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계속 환경 탓, 남 탓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환경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요. 그 탓만 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희망은 없잖아요. 그저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 풀려서 그 일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맡겨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인생을 운으로 대하는 자세와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의 앤디는요. 탈옥을 할 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우연들의 연속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터는요. 누가 눌러보기만 해도 그 뒤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앤디의 탈출구도요. 마지막에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둔 장소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두 괜찮았습니다. 결국 앤디의 탈옥은요. 성공을 했죠. 이것은 기막힌 우연이 겹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요. 앤디의 의지가 앤디에게 이런 가능성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 탈옥한 것도요. 그 전에 나가려던 여러 가지 시도가 다 실패하고 그리고 나온 또 하나의 해결책이었을 뿐이잖아요. 만약 이에 실패했다고 해도 앤디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을 겁니다. 희망이란 그런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책방의 희망입니다. 이제 슬슬 10만을 향해 가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게 달성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실버 버튼 받는 희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희망 꺾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